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편견과 오해가 어떻게 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텍사스 메이플 타운의 골목길. 어둠 속에서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쓰레기통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루라는 이름의 이 진돗개는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마루의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게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생동물관리협회 소속 트래퍼 제이든의 목소리였어요. 마루는 숨을 죽이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이든의 손에는 포획용 올가미가 들려 있었고, 그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은 마루를 단순한 업무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제이든이 지나간 후 마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마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마루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곳 메이플타운에서 마루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루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이른 시간을 이용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한 음식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때로는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몰래 놓아둔 물그릇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오전 7시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발견한 주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저 위험한 개가 또 나타났네. 애들 집에 들어가라고 해, 얼른. 언제 물지 모르는 들개잖아. 마루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마루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루는 그저 위험한 들개로만 취급받고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루에 대한 무서운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늑대 피가 섞인 잡종이다. 밤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병을 옮긴다. 언젠가는 아이들을 공격할 것이다.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죠.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제이든이었습니다. 제이든은 마을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마루에 대한 공포를 조성했어요. 저 개는 완전히 야생화된 위험한 개입니다. 반드시 잡아서 보호소로 보내 안락사시켜야 해요.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이든의 이런 말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마루를 보기만 해도 긴장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적의 근처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했죠. 마루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면 먼저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이런 행동조차 주민들에게는 수상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해석되었어요. 저것 봐,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날이 저물어갈 무렵, 마루는 마을 외곽의 작은 창고 뒤편에서 하룻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루의 털을 휘날렸어요. 마루는 혼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루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까? 그런데 마루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마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메이플타운. 로즈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2층 집 앞마당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살짜리 루카스가 빨간색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부르릉, 부르릉 소리를 내며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퍼올리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루카스의 엄마 에밀리가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루카스, 너무 멀리 가지 마. 에밀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루카스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을 외곽숲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굶주린 코요테 한 마리였어요. 이 코요테는 며칠째 제대로 된 먹이를 구하지 못해 몹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코요테는 루카스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의 작은 몸집과 무방비 상태를 본 코요테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코요테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루카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루카스는 여전히 자신의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모래산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나무 블록으로 집을 짓고 있었어요. 코요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이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루가 있었습니다. 마루는 평소처럼 조용히 마을 한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코요테가 루카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마루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코요테의 몸짓에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마루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루카스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루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가운 대우를 생각하면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강렬하게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었습니다. 코요테가 루카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을 때 마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갔어요. 으르렁. 마루의 우렁찬 짖음이 오후의 평온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코요테는 갑작스러운 마루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루카스도 마루의 짖음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루 사이에 있는 코요테를 발견하고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에밀리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던 그 위험한 들개 마루가 자신의 아들을 코요테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루는 코요테와 루카스 사이에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마루의 눈빛은 단호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코요테에게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요테는 마루의 기세에 눌려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며 주변을 맴돌았죠. 마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를 등 뒤로 숨긴 채 코요테의 모든 움직임에 대응했어요. 코요테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루도 왼쪽으로, 코요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마루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완벽한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이 몇 분간 계속되었어요. 마루는 지치지 않고 코요테를 견제했고 코요테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코요테는 마루의 완강한 의지에 굴복하고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위험이 사라지자 마루는 루카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마루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고마워. 루카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루는 루카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살짝 하차주었어요. 그것은 괜찮다. 이제 안전해라는 의미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에밀리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루는 위험한 들개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었습니다. 마루.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마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루는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에밀리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루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에밀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에밀리는 마루의 눈빛에서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들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개의 차분하고 영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보여준 마루의 행동도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루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마루야, 우리 집에서 살래?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맞아줄게. 마루는 에밀리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루의 새로운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마루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남편 브라이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여보, 정신 나갔어? 그 위험한 개를 집에 데려오다니. 브라이언이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루카스를 구해줬다고 해도 들개는 들개야. 언제 본성이 나올지 모르는데. 에밀리는 브라이언을 설득하려 애썼어요. 여보, 마루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오늘 마루가 보여준 행동을 직접 봤잖아요. 저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브라이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리하다는 건 더 교활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마루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가족 내 갈등 속에서 마루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시선을 피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마루는 현관 모퉁이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만이 마루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어요. 아빠, 마루는 나를 구해준 영웅이야. 마루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루카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브라이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걔는 한 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계속 좋은 개인 건 아니야. 이런 집안 분위기는 이웃들에게도 금세 알려졌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카렌은 에밀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카렌은 에밀리를 만나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그 개를 집에 들이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카렌, 마루는 제 아들을 구해준 개예요. 정말 착하고 영리한 개라고요. 에밀리가 마루를 변호했습니다. 그건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카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들개의 본성이 나올지 몰라요. 그 개를 믿는 게 더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야생동물관리협회에 연락해서 데려가게 하세요. 카렌의 이런 의견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에밀리 가족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에밀리네 가족이 정말 무모한 결정을 했네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들개를 키우다니 말이 되나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이런 말들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마루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루가 에밀리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마다 주민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루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받아준 에밀리에게 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루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는 에밀리 가족의 대화를 들었어요. 브라이언이 에밀리에게 다시 한번 마루를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웃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루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약 마루가 루카스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밀리는 브라이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루카스를 구해줬어요. 그때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루는 이 대화를 들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마루는 조용히 자신이 잠자는 곳으로 돌아가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나는 정말 위험한 개일까? 에밀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존재일까? 마루는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루카스가 몰래 마루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루야, 괜찮아? 슬퍼 보여. 루카스는 마루 옆에 앉아서 마루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마루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나의 영웅이야. 마루는 루카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며칠 후 에밀리는 마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마을의 작은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박인철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이었고 마루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켜봐 왔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마루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인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참 길고도 슬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에밀리 씨가 마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맞겠죠. 할아버지는 차 한 잔을 우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원래 한국에서 온 아이예요. 진돗개라는 한국의 전통 견종이죠. 그런데 마루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루는 한국에서 구조견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아이예요. 지진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전문 구조견이었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루의 천성이자 사명이었던 거예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마루가 루카스를 구한 것도 그래요. 마루에게는 본능적으로 새겨진 사명감이 있어요. 위험에 처한 생명을 보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마루의 주인이었던 한국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처음에는 마루도 함께 데려왔죠. 하지만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마루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루를 버린 건가요? 에밀리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마루를 차에 태우고 멀리 데려가서 버렸어요. 마루는 며칠 동안 주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이곳 메이플 타운까지 떠돌게 된 거죠. 에밀리는 마루의 슬픈 과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그럼 마루가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것도 맞아요. 한번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마루의 선한 본성까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던져 남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대화가 끝난 후 에밀리는 마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루는 위험한 들개가 아니라 슬픈 과거를 가진 영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이든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제이든은 마루가 에밀리 가족에게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위험한 개를 가정에서 키우다니. 제이든이 마을 주민들을 다시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저 개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해요. 주민 여러분의 안전이 위험해요. 제이든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루에 대한 공포감을 더욱 조성했습니다. 들개가 한번 사람 냄새를 맡으면 더욱 위험해져요. 이제 적에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민들은 제이든의 말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카렌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은 역시 제이든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라며 제이든의 편에 섰어요. 제이든은 마을 전체에 마루 추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개를 당장 이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추방시키겠어요. 에밀리는 이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박인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마루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마루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루를 짓눌렀어요. 마루는 에밀리의 곁에서도 편안해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괜찮아, 마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에밀리가 마루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마을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루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자 제이든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몰래 포획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주민들도 원하는 일이야. 내가 직접 해결해버리자. 제이든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면서 마루와 에밀리 가족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이든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밀리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을 노려 몰래 마루를 포획하려고 한 거예요. 제이든은 포획용 올가미와 마취총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어. 제이든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마루는 예민한 감각으로 제이든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마루의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이든은 마루가 혼자 나온 것을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제 방해물이 없군. 제이든이 올가미를 던지려는 순간 마루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하지만 제이든도 전문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마루를 몰아붙이며 포위망을 좁혀갔어요. 도망갈 곳이 없을걸. 제이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제이든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담장 모서리에 몰린 마루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담장을 뛰어넘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이든이 던진 올가미가 마루의 다리에 걸렸어요. 마루는 균형을 잃고 담장에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끝났다. 제이든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마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올가미를 풀려고 발버둥쳤어요. 마루의 눈에는 절망적인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마루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마루가 마지막 힘을 다해
올가미를 끊어내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오른쪽 뒷다리에는 심한 상처가 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이런, 놓쳤네. 제이든이 아쉬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었으니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마루는 아픈 다리를 끌며 에밀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의 털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아침이 되어 에밀리가 마루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에밀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루야,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에밀리는 급히 마루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수의사는 마루의 상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에밀리에게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마루에게 이런 짓을 한 거죠? 상황을 파악한 에밀리는 제이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이든이 계속해서 마루를 위험하다고 주장하더니 급기야 직접 해를 가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브라이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도 마루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브라이언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제이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계속 마루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루카스는 다친 마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루야, 아파? 누가 우리 마루를 괴롭혔어? 이런 상황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카렌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은 오히려 이참에 저개를 보내버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개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요. 제이든 씨가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죠. 다른 주민도 동조했습니다. 에밀리 가족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마루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루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도 갈등에 빠졌어요. 마루가 다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마을 사람들의 압박도 무시하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마루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이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마루는 우리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루는 우리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마루는 이런 가족의 고민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에밀리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마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마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루의 부상 사건 이후 에밀리와 박인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이든의 비인도적인 행동과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마루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에밀리가 박인철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박인철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마루 같은 선한 아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마루의 과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기로 했어요. 박인철 할아버지는 마루의 원래 주인이었던 한국인 가족과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박인철 할아버지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에밀리 씨, 마루의 원래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루의 구조견 자격증과 훈련 기록들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마루가 진짜 구조견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에밀리가 기뻐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도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마루가 다친 모습을 보고 나서 브라이언은 자신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마루를 반대했나 봐요. 브라이언이 에밀리에게 사과했어요. 마루가 다친 걸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무고한지 알겠어요. 여보가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가 브라이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적극적으로 마루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루의 실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루는 정말 온순하고 착한 개예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브라이언이 이웃들에게 설명했어요. 마루가 루카스와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죠. 브라이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인철 할아버지도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마루의 진실을 알렸어요. 마루는 한국에서 온 구조견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마루의 천성이라고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이든 씨가 적에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몇몇 주민들이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제이든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마루를 관찰해 보세요. 마루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말이에요. 박인철 할아버지가 설득했어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마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마루가 부상을 당한 모습을 본 주민들 중 일부는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다친 개를 보니까 좀 불쌍하네요. 제이든 씨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주민들이 제이든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렌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은 마루를 반대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제이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이든은 더욱 공격적으로 마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 개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얌전한 척하지만 언제 본성을 드러낼지 몰라요. 제이든이 주민들을 다시 선동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야생화된 개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한번 공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제이든이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이런 대립 상황에서 에밀리 가족과 박인철 할아버지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식 회의를 제안한 거예요. 마을 회의를 열어서 마루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박인철 할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마을 회의 날짜가 정해지면서 마루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대결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에밀리 가족과 박인철 할아버지는 마루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어요. 마루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며 불안해했지만 에밀리와 루카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메이플타운 커뮤니티 센터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마루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는 제이든과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에밀리 가족과 박인철 할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루는 에밀리 옆에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루라는 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든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주민 여러분, 저는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개는 위험합니다. 제이든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야생화된 개들의 공격 사례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절대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요. 제이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렌도 제이든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몇몇 주민들이 제이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마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때 에밀리가 일어났습니다. 에밀리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민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 아들 루카스가 코요테에게 공격당할 뻔했을 때 마루가 나타나서 루카스를 구해줬어요. 그때 마루의 행동을 직접 본 저는 확신합니다. 마루는 위험한 개가 아니라 영웅이에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마루와 함께한 일상들을 설명했습니다. 마루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루카스를 보호하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제 아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오로지 마루 덕분입니다. 이 개는 위험한 들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영웅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인철 할아버지도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주민 여러분, 이제 마루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의 구조견 자격증과 훈련 기록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마루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구조견 훈련을 받은 특별한 개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마루의 본능이자 사명이에요. 주민들은 이 증거 자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위험한 들개라고 생각했던 마루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브라이언도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루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루와 함께 지내면서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마루는 항상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해요. 특히 루카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줍니다. 이런 개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겠어요? 브라이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때 제이든이 격하게 반박했어요.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개들은 연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연못에 빠졌어요. 모든 주민들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뒤편 연못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빠져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연못이 생각보다 깊었고 아무도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마루가 주저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루는 신속하게 아이에게 헤엄쳐 가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왔어요. 우리 딸아. 아이의 부모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루는 아이를 완전히 안전한 곳에 옮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몸을 털었어요. 마루의 행동은 완벽한 구조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마루가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전문가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럴 수가. 카렌도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드는 이 상황에 당황했어요. 자신의 모든 주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주민들은 제이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 씨,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네요. 저런 영웅적인 개를 위험하다고 했다니 말이 되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마루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제이든은 주민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굴욕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이든은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직무 정지 조치를 받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주민들은 마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루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마루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루에게는 원망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마루를 둘러싼 오해가 완전히 풀린 후 메이플타운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마루를 마을의 공식 보호견으로 환영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을 이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루는 우리 메이플타운의 공식 보호견이 될 것입니다. 마루의 용감한 행동을 기리며 마을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마루를 환영했습니다. 카렌도 에밀리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루를 오해했네요. 카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카렌. 우리 모두 마루를 더 잘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박인철 할아버지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루야, 이제 내가 진짜 집을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마루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인정이었거든요. 에밀리 가족도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마루를 완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루야,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브라이언이 마루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루카스는 마루와 더욱 친해졌어요. 마루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서 마루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마루의 영웅적인 행동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텍사스 전역에 알려야겠어요. 마루 같은 영웅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기자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마루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마루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루의 이야기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편견 때문에 고생하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에밀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마루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이든이 입힌 상처도 깨끗하게 나았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마루는 에밀리 가족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마루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마루야, 안녕. 오늘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우리 마을의 영웅 마루. 마루야, 언제나 고마워. 마루는 이런 인사들을 받으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한 마루는 루카스와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루 주변에 모여들어 함께 놀고 싶어 했습니다. 마루야, 나랑 놀자. 마루, 이것 좀 가져와 줘. 마루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마루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브라이언이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루 덕분에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루는 에밀리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눈빛도 맑고 평온했어요. 집에 도착한 마루는 자신만의 따뜻한 잠자리에 편안히 누웠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창고 뒤편에서 떨며 잠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루카스가 마루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마루야,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
내일도 함께 놀자. 마루는 루카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루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마루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마루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어요. 진정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마루는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루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희망을 남겼습니다.